다음 개념은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인데, 이거 조금 흔들리죠? 자리를 바꿨어요. 이게 핸드폰이 용량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충전을 해야 돼서 조금 흔들렸다, 그쵸? 반응 속도인데 우리가 화학은 화학 반응이 얼마만큼의 속도로 이루어지느냐,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속도 개념이랑 똑같아요. 어떤 물체의 속도, 어떤 단위 시간분에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느냐, 요거죠. 근데 우리 화학 반응에서 얼마만큼의 거리 변화가 있었냐,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반응 속도는 반응한 시간 분의 거리 대신에 반응 양을 집어넣어 줍니다. 반응량은 2개. 생성물이 얼만큼 만들어졌느냐, 반응물이 얼만큼 없어졌느냐,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 속도고요. 그 다음에 반응 속도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V는 K, A, 만약에 A에 대해서 0차면은 V는 K, A에 대해서 1차면은 V는 K 1승, A에 대해서 2차 반응이면은 K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고,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1차, 이렇게 써주고, A에 대해서는 1차지만 B에 대해서는 2차 반응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식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온화 상수할 때도 그렇고 이런 꺽쇠가루가 많이 보여서 당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개도 안 보였다. 반응 속도, 시간분의 반응량, 생성물이 얼만큼 생겼냐, 반응물이 얼만큼 없어졌냐, 요거를 여기 반응한 양에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리고 반응 속도식은 뭐 이런 식으로 V는 K, A, 0차, 1차, 2차 여기 지수로 집어넣어 주면 되고, B도 있다면 B도 지수로 집어넣어 주면 돼요. 식은 이런 꼴로 가는 거고,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화면에 잘 나오는지 확인하다가 까먹은 것 같네. 근데 이런 거는 문제에 나옵니다. 맞다, 생각났다. 이렇게 꺽쇠가루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갑자기 왜 식을 이런 식으로 쓰나요? 반응 속도를 왜 이렇게 쓰고, 이온화 상수, 평형 상수를 왜 그렇게 쓰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화학은 반응을 입자와 입자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농도 자체가 그 부피분의 몰수, 웬만해서 이제 몰수지, 그램도 사실은 몰로 변환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 몰농도 자체가 꺽쇠가루 몰농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요 값이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꾸며지는 거고, 이 식을 어떻게 유도했냐, 그 유도 과정까지 하려면 대학교에 가서 이제 심도 있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16번째 개념 반응속도, 반응속도식에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반응속도, 지금 보니까 표가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표 나오는 문제에서 반응속도식을 결정하는 방법은 하나 똑같은 수가 있으면 고정해놓고 나머지 값이 몇 배가 됐는지 확인할 것,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실험 1, 2, 3 보니까 실험 1, 2가 A가 고정이에요. 0.1, 0.1로 고정인데 B가 0.1에서 0.2로 곱하기 2, 2배가 됐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몇 배가 됐냐면 12에서 24로 똑같이 2배가 됐어. 이 말은 이 반응 속도식은 어떤 상수가 있고, A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B에 대해서는 2배가 됐는데 2배가 됐으니까 1차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0.1, 0.1 똑같아요. 그랬더니 1번식이랑 3번식이 A는 2배가 됐어요. 근데 속도가 48로 4배가 된 거지. 2배, 4배니까 A에 대해서는 2차식, 반응 속도식 요렇게 결정이 됩니다.
V는 K, A 제곱, B 1승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응속도 상수 K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식에 각각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뭐 집어넣어 볼까? 1번 거 집어넣어 볼까요? 속도는 12, K, A는요 0.1의 제곱, 그 다음에 B는 얼마야? 0.1이잖아. 그러니까 K는 12 곱하기 10의 3승인데 1.2로 나와 있죠. 10의 4승. 그러니까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려워. 왜냐면 선생님 키가 작아서 이 카메라 자체를 굉장히 높게 해놨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내 눈에. 그 다음에 17번째 개념이에요. 반감기. 반감기도 이 속도식 있죠. 반응 속도식에서 나오는 건데 그 처음 농도의 2분의 1 농도가 될 때의 시간. 요걸 반감기라고 하고 기호로는 T 2분의 1 이렇게 적어요. 근데 여기에서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이렇게 있는데 2차 반응은 반감기가 로그 값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직까지 화투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1차 반응이랑 0차 반응만 나오더라고요. 1차 반응 한번 적어볼까요? 반응 속도식 V는 K,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 0차 반응 V는 K, A에 0이니까 V는 K 이렇게 되겠죠. 이거 농도가 2분의 1이 될 때 시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여기 이런 식으로 구해보려고 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게 1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 그래프는 이렇게 이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아무튼 반비례하는 함수? 이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근데 처음 농도가 1, 그 다음에 이 1의 절반 되는 거 반감기, 첫 번째 반감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반감기 0.5에서 0.25 되는 두 번째 반감기 0.25에서 0.125 되는 세 번째 반감기 요만큼이 전부 다 어때? 다들 100초, 100초, 100초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반응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반감기는 일정하다. 0차 반응은요. 그래프가 항상 속도가 똑같아. 상수니까 K값으로 똑같기 때문에 반감기라는 게 농도와 관계없는 반응이라서 반감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1차 반응이가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속도가 반응 속도가 나왔을까? 그냥 이런 1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지는 게 이 1차 반응의 속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감기 이야기를 끝냈기 때문에 17번의 반감기 한번 풀어볼게요. 얘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이런 1차 함수네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그래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반감기가 일정하다. 처음에 0.1에서 0.0 우리 방금 봤던 이 그래프랑 똑같네. 그쵸? 반감기 일정하다. 그리고 니은에 얘 지금 반응 속도식 지금 반감기가 일정해. 이 말로 얘는 1차 반응이다. 근데 반응식이 A가 B로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V는 K, A 이렇게 써줘야겠다. B 안 써주는 거야. B는 생성물이기 때문에 반응물만 써주는 거예요. 1차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니은 맞는 말이고 디귿에 평균 반응 속도. 반응 속도는 시간분의 농도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요만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야? 0에서 1분 여기죠. 그쵸? 0에서 1분이니까 0.1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할까? 0.05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1분 분의 절반 됐죠. 0.05 그 다음에 3분 여기 있다. 3에서 2분 0.025에서 0.0125네. 그러니까
이만큼 변했겠죠. 근데 1분이니까 몇 배지? 곱하기 4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아니겠죠. 그쵸? 그렇다면 답은 1번이네요. 1번. 다음 개념은 활성화 에너지예요.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응물이 가지는, 반응물 두 개가 가지는, 그러니까 반응물들이 가지는 에너지 상태가 있을 거고 생성물이 가지는 에너지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충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어렵게 에너지 장벽을 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장벽의 높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만큼이겠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여기에서 요만큼을 넘어야지 일로 가니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EA'이라고 불러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아까 우리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엔탈피 아직 하지 않았네. 이 엔탈피가 앞에 나오는데 왜 뒤에 이렇게 개념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과정이. 아무튼 활성화 에너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높이. 요게 됩니다. 그리고 요 위치에 있는 얘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에너지가 많은 분자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많지 않지만 갑자기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많아진 분자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활성화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억에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기억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크다. 요 그래프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의 반응 엔탈피. 엔탈피 자체는 뭐냐면 이 에너지가 이게 반응물이 가진 엔탈피고 그 다음에 이게 생성물이 가진 엔탈피인데 반응 엔탈피는 그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생성물의 엔탈피 전체 합에서 반응물의 전체 엔탈피 합을 빼주는 건데 그 말은 에너지 합을 빼주는 건데 그거는 요거 빼기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요만큼이 될 텐데 요만큼 어떻게 구할까요? 요만큼, 요거 얼마야? 요거가 문제에선 B로 나오네. 요만큼이 문제에서는 A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B 빼기 A를 쓰고 싶지만 내가 아까 말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빼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요거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A 빼기 B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아까 실수했어요. A 빼기 B야.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빼기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디귿에 가는 요거 활성화물이다. 요거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활성화물 맞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째 개념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떤 게 있을까? 단순해요. 우리 중학교 때도 아마 학습을 했을 거예요. 농도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입자가 많으니까 입자끼리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커져서 반응이 빨라집니다. 농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압력이 세면은 분자 사이에 충돌을 할 때 거리가 가깝죠. 그러니까 충돌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은 얘는 반응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표면적이 적은 것보다 큰 게
부딪힐 때 부딪힐 수 있는 면적이 더 많으니까 효과적으로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표면 속도 큰 게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19번 한번 같이 볼까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인데, 반응물의 농도가 커지면 반응 속도 빨라지고, 표면적은 클수록 빨라져요. 그 다음에 온도가 또 높으면 어떨까? 얘는 우리가 아까 반응 속도에서 뭐 여기 어떤 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상수예요, 상수. 속도 상수인데 이 속도 상수 자체가 온도에 의존하는 값이에요. 또 커집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온도가 커지면은 분자 운동이 빨라지잖아. 근데 분자가 이 운동 분포 곡선이 있는데 활성화 에너지 넘는 분자들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분포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자들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건 거지. 그러니까 반응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도 높아지면은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19번은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개념 촉매 효소예요. 촉매는 정촉매, 부촉매가 있고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아이. 그 다음에 부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근데 대신에 촉매는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활성화 에너지를 바꿔준다는 거죠.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효소는 자기한테 맞는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 그거 한번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효소는 뭐 온도랑 pH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반응 A에서 B로 반응이 일어날 때 조건인데요. 반응 조건이 나 두 가지네요. 근데 나는 온도가 T고 가는 2T야. 온도가 일단 더 높아요. 활성화 에너지는 지금 가가 더 낮아. 온도는 높고 활성화 에너지는 낮아. 그럼 얘 반응 진행이 훨씬 나보단 잘 일어나겠다. 그쵸? 그래서 기억에 반응 속도 상수 아까 K 속도 상수는 아까 뭐랑 비례한다 했더라? 온도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온도가 더 높으니까 가가 나보다 더 크겠죠? 그다음 니은에 첨가한 물질 나는 안 넣었는데 가는 X를 넣었대요. 근데 X는 여기 반응식에 포함되진 않아요. 안 넣었대. 얘는 X를 넣었는데 반응식 포함 안 되니까 얘는 촉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반응 속도는 온도 이게 낮아졌으니까 정촉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D급 볼까? 초기 반응 속도는 가랑 나가 같다가 아니고 같을까요? 온도도 높고 활성화 에너지도 낮은데 반응 속도는 가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1번째 개념은 뭐냐면 엔탈피 열화학 반응식. 아까 저기 문제집 뒤로 쭉까지 갔다가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이 순서를 이 사람들이 책자를 만들 때 좀 그 교과서를 보면서 적었어야 했는데 아마 그냥 그러지 않고 적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엔탈피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거냐면 어떤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거는 뭐 뜨거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만졌을 때 열이 발생하는 반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반응은 시원한 차갑게 되는 그런 반응도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이 엔탈피를 서로 그 화합물마다 엔탈피를 가지는 그 비교했을 때 똑같은 엔탈피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엔탈피 요거는 생성물의
엔탈피, 뭐 A와 B, C, D 이렇게 됐을 때 C와 C의 엔탈피와 D의 엔탈피 합에다가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을 빼주면 돼요. 빼주면 돼. 이게 우리 변화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근데 델타 H가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0보다 클 때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고 뭐 0일 때도 있겠죠. 그럼 이거는 반응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0일 때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우리가 고려를 해줍니다. 이 말은 생성물의 엔탈피가 더 크다는 거죠. 엔탈피가 있으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크다는 거야. 이 말은 에너지를 뭐 했다는 거죠? 흡수했다는 얘기니까 흡, 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엔탈피가 낮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을 때 어떠냐면 음수가 나오는 거죠. 얘는 발, 열,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반응 엔탈피고요. 그 다음에 뭐 생성 엔탈피, 그 다음 뭐 표준 생성 엔탈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생성 엔탈피 있죠. 이 생성 엔탈피에서 표준이 붙으면은 25도씨, 뭐 1기압 이런 조건이에요. 이건 조건. 근데 이 생성 엔탈피는 어떤 생성물이 내가 이제 기준으로 하는 생성물이 1몰이 만들어질 때인 거야. 그래서 뭐 어떤 반응식에 생성물이 2, 5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나누기 2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개수가 1로 바뀌니까. 그런 거 이제 주의해주면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 문제 21번 한번 볼까요? 표준 상태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과 액체와 기체 상태의 수증기를 만들 때 엔탈피 변화를 나타냈대요. 옳은 거 지금 제일 위에서 출발을 합니다. 제일 위에서 출발을 해서 물을 만들어요. 이게 A네. 그 다음에 기체 만듭니다. 수증기. 이게 B네요. 표준 상태에서 요거 옳은 것은 근데 지금 요 반응, 물, 수소가 산소와 반응해서 물 만드는 반응, 이거는 또 하나의 무슨 반응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연소 반응이에요. 근데 연소 반응은 우리 어떤 반응으로 알고 있죠? 흡열인가 발열인가? 얘는 발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작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가 어때요? A가 음수, B도 음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음수 빼기 음수를 했을 때 얼마냐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은 음수 더하기 양수로 바뀌었고 그 그래프의 크기를 보니까 A보다는 B보다는 A가 더 크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 값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의 물의 생성 엔탈피는 A다. 맞는 말인데 너무 그림에 딱 나와 있어서. 근데 지금 만약에 2H2, O2 해서 2H2O 해놓고 이거에 여기를 2H2 더하기 O2 여기를 2H2 만약에 A라고 해놨으면은 그 문제에서 2분의 A로 바꿔줘야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디귿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여기 작은 여기 큰 그럼 여기는요? 여기도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때? 이게 발열 반응이겠죠. 디귿 틀렸네. 그러면 답은 3번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볼까요? 이제
22, 23, 24, 25 이렇게만 끝내면 되네. 아, 이게 화투만 이렇게 정리하는데도 거의 이게 한 과목에 있는 중요한 개념 문제를, 중요한 개념을 문제랑 다 같이 보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는 못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는 알면 좋으니까. 이제 헤스 법칙 한번 볼게요. 얘는 치트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거 봐봐. 전체 길이가 15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는 알고 얘를 몰라. 얘 어떻게 구하죠? 15에서 8 빼서 7이다 이렇게 알죠. 이게 헤스 법칙이에요. 만약에 흑연이 있어요. 산소랑 반응을 하는데 당연히 얘가 CO2가 만들어지는 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흑연이 CO2로 변하는 이 완전 연소 과정은 어떤 값을 구할 수가 있대요. 약 400 정도라고 정확히 알 수가 있대요. 근데 그리고 완전 연소하는 이 과정도 약 280 정도라고 정확히 알 수가 있대요. 근데 이 탄소가 일산화탄소를 불완전 연소하는 거, 완전 연소하는 과정은 지금 엔탈피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는데 불완전 연소하는 과정에서의 엔탈피를 못 구한대요. 그럴 때 이게 얼마냐는 거지. 헤스의 법칙이 뭔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22번 요거 얘는 우리가 그림을 계속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이번엔 삼각형 모양이네요. 이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H3은 H2 빼기 H1이냐 세 번째 엔탈피가 두 번째 엔탈피랑 첫 번째 엔탈피의 차냐 물어봤어요. 이거 얘랑 얘 뺀 거냐 2에서 1 뺀 거냐 한번 볼까요? 2의 과정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1의 과정 이거야. 요거야. 근데 요거를 빼겠대요. 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식 있죠? 얘를 뒤집으면 돼. 요거는 원래 이 식이고 이 식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거거든? 이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뭐가 되나? 안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보세요. 얘가 나오려면 여기에서 얘를 거치고 얘는 중간 경유지라고 생각하면 돼.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목적지는 여기야. H1과 H2를 합쳐줘야지 일로 가는 거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H1이고 이게 S2예요. 더 해볼게. 없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은 요거죠. 요거는 이 숫자의 이 수의 수들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의 결합 에너지 합은 어떻게 될까나. 지금 근데 문제에서 이 모두가 0보다 작대. 그러니까 전부 다 발열 반응이라는 거죠. 다 발열 반응이야. 결합 에너지의 합이 SO3랑 지금 SO2, O2 이거
두 번째 거 보고 와야 되겠네. 지금 0보다 작죠? 근데 결합 에너지의 합 SO2 2분의 1 O2는 요 H2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다 2분의 1 해준 거예요. 다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 2분의 1로 해준 건 거야. 요거랑 지금 SO3가 또 2였는데 1로 바뀌었죠. 요거 자체가 0보다 작았는데 2분의 1 해주면은 이 값도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0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해준 게 어때요? 0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쵸? 그래서 요 반응조차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더 작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생성 엔탈피 보세요. 생성 엔탈피는 H1, 2 요거 어떻게 돼? 지금 이 과정에서 볼까요? 이 전체 과정에서 두 개만큼의 두 몰만큼의 SO3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값은 2몰의 SO3를 만들어내는 값이고 1몰의 SO3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생성 엔탈피는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니까. 그러면 디귿은 또 맞는 말이에요. 니은 아까 틀린 말이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끝이 보여. 23번째 개념 화학전지입니다. 화학전지는 우리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고2론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볼타 전지가 있고 다니엘 전지가 있어요. 볼타 전지가 먼저 나오고 다니엘 전지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럼 어떤 관계에 있을까? 볼타 전지의 단점을 다니엘 전지에서 보완했어요. 볼타 전지랑 다니엘 전지는 둘 다 아연과 그 다음에 구리 전극을 사용을 해요. 근데 볼타 전지는 얘네가 하나 있고 다니엘은 얘네를 따로따로 분리시켜 놨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시켜 놨어요. 뭔가 한 곳에 있으면 단점이 있었겠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여기 당연히 전지죠. 전지니까 둘 다 당연히 불이 나와. 우리 아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칼카나마 아라철니 중합수고 수은백금 할 때 아연 반응성이 큰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잃고 이런 식으로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요. 아연 전극에서 아연 이온들이 튀어나오면서 아연 전극의 질량 감소하겠죠. 전자가 이동을 해요. 불 들어오겠죠. 여기에 와서 구리 이온은 여기는 뭐 물건 황산이 있네, 그치? 구리 이온에 와서 이 전자가 어떤 일을 하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큰 수소 이온이 있었다는 거지. 물건 황산에 수소 이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고 수소 기체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 표면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 기체잖아. 기체니까 여기 거품들이 방울방울들이 막 붙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붙어지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극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압이 훅 떨어지게 돼요. 왜냐면 기포들이 막 붙으면 여기 아무리 수소 이온들이 많아도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압이 확 떨어지는 그런 현상, 분극 현상이 일어나서 다니엘 전지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따로따로 얘네를 분리시켜 놨다는 거죠. 얘는 지금 전지니까 전자를 잃었어요. 얘는 마이너스 극,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극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질량이 감소하고, 얘는 질량이 당연히 반응하지 않으니까, 수소 기체만 붙으니까 질량은 일정하다는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전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 전지는 그대로 여기에서 이온화가 먼저 일어나는 건 맞아요. 전자가 왔죠. 그 다음에 분해가 됐어. 분리가 돼가지고 여기는 대신에 여기는 묽은 황산이니까 H 플러스가 막 돌아다니던 용액이었어요. 근데 대신에 여기는 똑같은 아이, 황산 아연. 그 다음에 여기는 황산 구리. 그러니까 지금 와도 수소 이온이 없기 때문에 구리가 당연히 여기에서 반응을 하게 돼요. 여기는 또 아연 이온들이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 감소하겠죠.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불 밝히고 이동을 하면서 여기 왔는데 여기 떠다니던 구리 이온들이 전자를 받고 여기에 덕지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감소, 얘는 질량 증가. 이렇게 되겠죠. Cu2 플러스가 전자를 얻고 구리로 석출이 됩니다. 이 반응 전자를 잃었으니까 마이너스극, 전자 얻었으니까 플러스극. 이렇게 돼서 전체 반응이 Cu2 플러스 Zn, Cu, Zn, 2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온이 어떻게 돼요? 양이온이 점점 줄어져서 음이온만 많아지고, 여기는 양이온이 점점 많아지고 음이온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양이온만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염달이라는 물질을 하나 집어넣어요. 염달이는 KCl로 빼곡히 채워져 있어서 여기 음이온이 많고 양이온이 부족하잖아. K 플러스 여기로 이동합니다. Cl 마이너스 음이온 적고 양이온 많으니까 Cl 마이너스 여기로 이동을 해서 여기 전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전지는 특징이 뭐냐면 분극현상 보완을 했고요.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 염다리로 전하 불균형 보완하고 염다리로 전하 불균형 맞춰줍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3번에 화학 전지네요. 근데 생긴 모양 보니까 다니엘 전지다. 그쵸? 다니엘 전지인데 문제에 보니까 이온화 경향이 아연이 구리보다 더 크다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기억에 아연에서 당연히 산화가 되겠죠. 아까 전자를 잃었으니까 마이너스 극이라고 했었죠. 그쵸?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에 구리의 질량 어떻게 됐죠? 구리 전극이 있고 Cu2 플러스 CuSO4, Cu2 플러스 이온이 물에 떠다니는데 전자가 왔을 때 덕지 붙는다고 했죠? 질량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에 전자는 염다리를 따라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가 여기 아연, 그 다음에 구리, 전구 연결돼 있잖아. 이렇게 전자가 전선,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지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다리는 단지 KCl 같은 그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전하 불균형만 해소시키는 애들인 거지.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아연 이온이 튀어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이온이 여기, 양이온이 여기로 오겠네.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전자가 일로 가면 전구에 불이 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 아니라서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전기분해 해볼까요? 24번째 개념, 전기분해. 아까 전기분해는 화학전지랑 좀 헷갈리면 안 돼요. 화학전지는 그 산화하는 그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그런 경향성에 의해서 스스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근데 이 전기분해 자체는 외부 전원이 없이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외부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화학 전지와 극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아까 이렇게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극이 마이너스 극이었는데 그냥 화학 전지에서는 전기 분해에서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외부 전원 장치가 들어와서 외부의 힘으로 의해서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분해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용융액 전기 분해가 있고 수융액 전기 분해가 있어요. 용융액 전기 분해는 NaCl 요거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MgCl2 요거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전해질 수융액이 있어요. 수융액은 또 얘도 NaCl.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황산구리 Cu, 그다음에 CuSO4. 그다음에 또 CuCl2 뭐 요런 게 있겠네요. 그랬을 때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온화 경향성,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있죠. 칼카나마 아라철니 준합 수소 이온이 있다는 거, 준합 그 다음에 구리가 있다는 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수소 이온에 걸리는 애들이 있으면 얘가 이 구성하는 이온들이 석출이 되거나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잘 생각해 놔야 돼요. 요거 용융액, 얘는 뭐냐면 액체 상태로 있다는 거야. NaCl이 액체 상태로 있다는 거죠. 요거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가 Cl 마이너스로 존재했겠죠. Cl 마이너스는 Cl2 기체가 돼요. 전자를 두 개를 잃고, 이거 뭐죠? 산화 반응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지랑 반대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거야. Na 플러스는요, 여기서 나온 전자를 두 개를 받아요. 그러면서 Na가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Na 뭐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죠, 그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요식 두 개 다 합쳐주면은 2Na 플러스 여기도 2가 빠졌네. Cl 마이너스가 2Na 더하기 Cl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극,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나트륨, 금속이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MgCl2는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근데 이번에 수용액이야. 얘는 액체 상태인 거고 얘는 이온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물이랑 같이 있어요. 한번 볼까? 당연히 그 Cl-는 관계가 없어요. 얘 마찬가지야. 얘도 Cl2 이거 산화 정극에서 산화 정극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Na 플러스가 와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NA가 만들어지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어. H 플러스가 있었던 거지. 물 안에 H3O 플러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먼저 그 환원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전자를 얻어버려요. 전자를 얻으면서 H2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거. 수용액에서는 이거 NaCl 주의해야 돼요. 이거 주의해야 되고, 이번에는 황산구리.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얘도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굴이 얘보다 뒤에 있는 CU2 플러스가 구리가 돼요. 근데 전자를 얻겠죠, 그쵸? 4가 되겠네. 근데 플러스 극에서 어떻게 되냐면 황산보다 물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더 여기에서 황산보다 물이 더 강하게 산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 먼저 반응을 해요. 물이 이번에는 전자를, 아까는 NaCl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물이 전자를 얻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플러스 극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산화가 된다는 거지. 전자를 잃어요. 아까 4개지, 그치? 이건 나중에 개수 맞춰주면 돼. 그냥 지금 설명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되면서 플러스 극에서 O2가 발생한다는 거지. O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소 기체가 먼저 발생을 하는 거야. 지금 용융액에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그대로 풀어도 되지만 수용액에서는 이 2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CuCl2에서는 얘는 또 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전기분해 24번. 염화굴이 되게 좀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에서 CuCl2 요거 나왔나 봐요. 보니까 전원장치 나와 있고 전기분해죠. 전기분해에서는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있는데 플러스에서 전자를 잃는 거죠. 그쵸? 여기가 산화 전극, 여기가 환원 전극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CuCl2 있죠? Cl-가 있었을 거고 Cu2 플러스가 있었을 거야. 근데 전기분해 결과 그 성분 원소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되겠지. 전자를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잃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산화 전극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겠네요. 그 다음에 환원 전극에서 얘가 나온 전자를 받고 Cu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반응이 잘못 썼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Cl2 기체가 발생한다. 기억 맞고요. 그다음 니은 한번 볼까? 두 전극의 질량은 전부 다 증가한다. 백금 전극 있죠. 마이너스 전극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전극에서는 어때요? 구리가 석출이 되니까 질량이 증가할 거야.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는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극의 질량 증가는 없어요. 마이너스 극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아까 맞았고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에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비. 어때? 앞에 개수가 한번 2개 더 해볼까요? 2식을. 요거 더 해볼까? 그러면 Cu2 플러스 2Cl 마이너스가 Cu, Cl2 이렇게 되네. 1대 1인데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지. 그러면 답은 3번.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수소 연료 전지. 이거는 책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나와요. 여기 있네. 수소 연료 전지. 요거는 좀 생긴 모습을 그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수소 연료 전지가 바깥에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쓰는 전지고, 이때 수소와 산소도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때 방출되는 거는 물. 그러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인 전지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먼저 전해질이 가운데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연료극, 전기극이 있는데 연료극에서는 수소 공급되고 공기극에서는 산소가 공급이 되네. 여기 그쵸? 그랬을 때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수소는 연료극에서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됐대. 그러니까 수소는 수소와
전자로 분리가 됐대요. 이렇게 분리가 됐겠네. 그리고 얘가 분리된 수소 이온이 내가 적은 거 안 보였나? 수소 이온, 분리된 수소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공기극으로 간대요. 근데 공기극에는 O2가 있었어. 얘가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랑 일단은 만나요. 만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전자는 전해질을 통과하지 못해요. 전해질 층은 이온 층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는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하냐면 그 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여기 뭔가 있겠죠. 전구 달아놨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물질 달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고,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또 이동을 한 전자가 뒤늦게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나중에는 물이 만들어지는 건 거지. 요거랑 그 다음에 O2도 O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물이 만들어져요. 아무튼 이게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인 전지라는 거죠.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25번 한번 풀어볼까요? 기체 XZ인데 X는 흑연의 연소 생성물이다. CO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연과 염산을 반응시키면 Y가 생성된다. 지금 금속과 산의 반응이니까 수소기체 만들어지겠죠. 자동으로 Z는 산소가 되겠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을 광분해하면은 X가 생성된다가 아니고 물 광분해하면은 Y랑 Z가 생성이 됩니다. 이번에 식물의 광합성에서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만들어지죠. 3번에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Z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O2가 만들어지는 거 맞는데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지죠. 4번 X와 Y, CO2와 수소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거는 아까 봤듯이 수소와 산소니까 Y와 Z죠. 그쵸? 답 5번이겠네. Y는 Y 뭐야? 물의 연소 생성물. 연소 이렇게죠. H2O 만들어지잖아. 그쵸? 연소 생성물. 물과 수소 연료 전지에서 생성물, 아까 물 나오는 거 얘기했었죠. 같다. 답은 5번입니다. 자, 일단 화학2를 핵심 내용 돌아보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